미니 드라마 제목 꽃이 발에 감춰진 진실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꽃집 은하원에 불이 꺼져 있다. 한때 이곳은 동네 사람들의 소소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곳이었다. 최은정, 59세. 그녀의 거칠어진 손은 30년 넘게 꽃을 만져온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도윤아, 엄마가 또 왔어. 을지병원 중환자실. 은정의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진다. 침대 위에는 아들 강도윤이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글로벌 기업에 촉망받는 과장이었다. 명문대를 나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며 집안의 자랑이었던 아들. 하지만 싱가포르 출장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계속 말을 걸어주라고. 들릴 수도 있다고. 은정은 아들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으며 속삭인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반년간 흘린 눈물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다. 꽃집은 거의 문을 열지 못했다. 손님들은 하나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임대료는 밀려만 갔다. 어머니, 벌써 오셨네요. 문 너머로 며느리 박소라의 목소리가 들린다. 28세의 그녀는 도윤과 결혼한 지 3년째였다. 처음엔 시어머니와 함께 병실을 지켰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루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것도 거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소라야, 고생이 많구나. 집에 들어가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밤새 있을게요.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소라의 말은 다정했지만 은정은 그녀의 시선이 남편이 아닌 벽에 걸린 보험, 안내문구를 향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도윤의 생명보험금은 5억 원. 거기에 재보험까지 합치면 8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새벽 2시. 은정이 병실 의자에서 선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럽게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그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도윤이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머머로 약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엄마, 나야. 나 깨어 있어. 은정의 눈에서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의 다음 말에 그녀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엄마, 소라가 날. 그 순간 통화가 끊겼다. 은정은 황급히 침대 쪽을 돌아봤다. 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때 은정은 분명히 보았다. 아들의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복도에서는 소라가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전혀 모르는 듯이. 간호사님, 혹시 중환자실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은정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전자파 때문에 일절 불가능합니다. 특히 생명유지 장치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그렇다면 도윤의 휴대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전화는 누가, 어디서 걸어온 것일까? 다음 날 오후, 은정은 도윤의 개인 소지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지갑, 시계, 반지. 하지만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파손되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었다. 소라야, 도윤이 휴대폰 새로 개통했니? 아니요. 사고 후에는 필요 없으니까 해지했어요. 소라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은정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에 받은 전화는 분명 환청이 아니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고 통화 기록도 남아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병실에 있을게요. 회사 일 때문에 며칠 못 올 것 같거든요. 소라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로 들어갔다. 은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 숨어 병실을 지켜봤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소라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거리가 멀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해? 돈 문제는 확실하다고 했잖아. 은정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다. 소라가 복도를 벗어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그의 호흡이 미세하게 가빠져 있었고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도윤아, 엄마야, 어제 전화한 거 맞지? 은정이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도윤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은정이 급하게 호출벨을 눌렀지만 당직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도윤의 손에서 모든 힘이 빠진 후였다. 어머님, 중환자들에게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반사신경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수 있거든요. 간호사의 설명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확신했다. 그것은 단순한 근육 반사가 아니었다. 아들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병실에는 은정과 도윤만 남았다. 소라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은정은 아들의 침대 곁에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도윤아, 엄마가 모든 걸 알아낼게. 소라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은정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잠든 척했다. 문이 열리면서 소라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키가 큰 남자가 함께였다. 확실한 거죠?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뇌사 상태라서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소라의 대답에 은정의 심장이 사납게 뛰기 시작했다. 뇌사? 담당인은 분명 혼수 상태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어머니가 포기할 때까지. 은정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순간 침대 위에 도윤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를 냈다. 은정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 아들은 깨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를 알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은정은 담당 의사 김정은 과장을 찾아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제 밤 들은 매사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 도윤이 상태가 어떤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 강도윤 씨는 현재 3등급 혼수 상태입니다. 뇌사는 아니고요. 다만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의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소라는 분명 뇌사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런데 선생님, 혹시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로긴 신드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히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하지만 강도윤 씨의 경우 뇌파 검사 결과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할 수 없었다. 지난 이틀간 겪은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도윤의 회사 동료였던 서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도윤과 함께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민준의 첫 마디였다. 도윤이 형은 그날 원래 일정이 없던 곳에 가고 있었어요. 우리 숙소에서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사고 당일 오후 형이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은정의 가슴 속에 어두운 예감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데 형수님이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좀 평온했어요. 보통 아내라면 더 놀랄 법한데 민준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는 사고 직후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는데 그녀의 반응이 예상보다 담담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은정은 다시 병실을 지켰다. 소라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병원을 떠났다. 은정은 아들과 단둘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다. 도윤아, 엄마가 알아낸 게 있어. 내가 사고 당일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면서. 누구였니? 한 번 맞으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잠시의 정적 후 도윤의 오른손 검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라와 관련된 사람이니? 다시 검지가 움직였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은 정말 깨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일에 휘말려 있었다. 도윤아, 소라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니? 이번에는 중지가 움직였다. 아들과 나름의 소통 방법을 정한 적은 없었지만 은정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검지는 그렇다, 중지는 아니다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그럼 소라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거니? 검지가 천천히 움직였다. 은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며느리의 불륜과 거액의 보험금, 그리고 남편의 의식불명 상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라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은정은 재빨리 의자에서 자는 척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온 건 소라가 아니었다. 어제 밤 봤던 그 키 큰 남자였다. 남자는 조용히 도윤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산소호흡기의 튜브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구세요? 은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박소라 씨의 오빠인데요. 매형 문안 왔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은정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소라는 외동딸인데요. 은정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다. 그게, 아니, 처형의 오빠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황급히 병실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도윤의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다. 심박수가 갑자기 급상승한 것이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윤의 혈압과 심박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은정은 복도로 밀려났다. 그 혼란 속에서 그 남자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어머님, 환자 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김 과장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선생님, 저희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CCTV를 확인해 주세요. 방금 전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제 아들의 산소호흡기를 만졌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의료진의 도움으로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남자가 실제로 도윤의 호흡기 주변을 만지작거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면회객 출입을 제한하겠어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소라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면회 제한이라니. 소라야, 너 정말 외동딸이지? 은정의 돌직구에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럼 새벽에 여기 온 그 남자는 누구니? 너 오빠라고 하던데. 소라는 입술을 깨물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 사실 그건 사실대로 말해. 도윤이가 위험에 처해 있어. 결국 소라가 입을 열었다. 최우진이에요. 제 대학 선배인데요. 그냥 선배야? 아니면 다른 관계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윤 오빠가 사고 나고 나서 우진 오빠가 계속 연락하고 보험금 얘기도 하고 은정의 피가 거꾸로 솟았다. 보험금? 너희가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빠 상태가 좋아질 기미가 없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우진 오빠가 그러는데 어차피 회복 불가능하면 회복 불가능이라니. 도윤이는 살아있어. 은정의 고함에 소라가 몸을 떨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희망이 별로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 도윤이는 의식이 있어. 어젯밤에도 내 손을 잡았다고.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놀람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들킨 것 같은. 어머니, 혹시 오빠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게 아니야. 확실해. 그때 소라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화면에는 도윤의 연락처가 떠 있었다. 그리고 통화 기록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제가 오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사고 당시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왜 그런 짓을? 어머니가 포기하시길 바랐어요. 오빠는 정말 깨어날 수 없어요. 의사들도 다 그렇게 말했고요. 거짓말. 도윤이는 내 손을 잡았어. 그건 근육 경련이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보신 거예요.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깨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소라와 그 남자가 있었다. 소라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소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최우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간병인 옷을 입고 있었다. 간병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은정이 소리쳤지만 우진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을 신고하시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간병하고
간병인을 고용한 게 범죄인가요? 너희가 도윤이를 해치려고 증거가 있으신가요? 우진의 말이 맞았다. 은정이 가진 것은 추측뿐이었다. 법적으로는 소라가 남편의 보호자였고 의료진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그날 밤 은정은 간병인으로 위장한 우진이 지키는 병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아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보안요원에게 사정을 말해봤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간병인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새벽 3시 우진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은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도윤아, 엄마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엄마가 모든 걸 알았어. 소라와 그 남자가 너를. 하지만 엄마가 지켜낼게. 그때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입술이 간신히 움직이며 소리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엄마.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넌 살아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 도윤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 물. 겨우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였다. 은정은 급히 물을 가져다 아들의 입술을 적셨다. 도윤아, 너 괜찮니? 아프지? 도윤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소라, 위험. 알아. 엄마가 다 알아냈어. 아니야. 엄마가 위험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동적인 재회네요. 우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님도 같이 갈 준비하세요. 은정이 뒤돌아봤을 때 소라도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소라야, 이럴 필요 없어. 우리 같이 도윤이를 돌봐주자.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진이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다. 우진과 소라가 당황한 사이 은정이 간호사 호출 버튼을 연타했다. 간호사님, 도와주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진은 주사기를 재빨리 숨기고 소라는 남편에게 달려가는 척했다. 오빠, 깨어났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오자 병실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들은 도윤의 의식 회복을 확인하고 급히 정밀 검사를 위해 그를 옮겼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김 과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뇌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안에 완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은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우진과 소라의 표정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다. 나흘 후 도윤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 그는 경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싱가포르에서 소라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우진과 대질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도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병실에서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다. 넌 엄마의 전부야.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소라와 우진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도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엄마, 이제 꽃집 다시 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같이 새로 시작하자. 은정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반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짜 기적 같은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은하원 꽃집에 다시 불이 켜졌다. 문 앞에는 재개장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도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옆에서 꽃을 정리하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장미 한 다발 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다. 은정은 정성스럽게 장미를 포장하며 생각했다. 생명이란 참으로 질긴 것이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어서 오세요. 저희 꽃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기억들. 그럼에도 그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작은 꽃집에 다시 찾아온 평화, 그리고 모자의 끈끈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